안녕하세요. 일진여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 코코아에 황당한 오류가 상당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IT 후진국 일본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접촉 확인 어플 코코아 알림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내용이 정반대의 치명적인 결함에 당황하는 이용자가 잇따르는 이라는 FNN 프라임 온라인 기사입니다. 접촉 확인 응용 프로그램의 결함, 알림 및 앱 정보가 정반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촉 확인 어플 코코아 광고 카피입니다. 8월 27일 후쿠오카시 담당자는 2,532명의 양성자 접촉 확인 어플 코코아의 접촉 정보가 있고 검사에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을 계기로 간명을 판명하는 등 후쿠오카에서도 코코아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치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문제로 파문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문제를 경험한 한 직장인 여성은 코코아에서 통보가 도착한 것은 8월 하순의 일이었다며 코비드19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와서 너무 무서웠다며 말했습니다. 코코아는 이용자들이 15분 이상 1m 이내에 접근하면 각각의 스마트폰에 접촉했다는 정보가 기록됩니다. 그 후 2주 이내에 접촉한 상대 중에서 양성자가 나왔을 경우 농후 접촉자 혐의가 있다고 통지를 받게 되는 구조이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코코아 앱을 열면 언제 접촉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즉시 보건소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만 코코아를 이용하는 30대 여성의 말로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그러한 표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에 써있는 것과 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정반대의 내용이었으므로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며 농후 접촉자 알람으로 접속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면 왜인지 접촉 없음 화면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시간이 시작되고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이상은 스스로 농후 접촉자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에 당황하는 이용자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코코아 응용 프로그램에서 농후 접촉 가능성 통지가 왔다. 그런데 앱을 열면 접촉 없음. 어느 쪽이야? 제대로 해주었으면. 또 다른 트위터는 접촉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더라도 앱 자체에는 접촉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코로나 증상은 없고 건강한 것 같지만 이건 불안이라며 코로나 앱에 대한 흔들리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아베 총리는 인구의 60% 가까이 앱을 참여하고 이용하면 농후 접촉자의 조기 격리로 연결 지을 수 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 주선으로 6월에 도입하고 널리 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단 코코아 앱의 다운로드는 인구의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양성자의 등록도 강제력은 없어 감염된 사람이 스스로 보건소에서 발행되는 처리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도록 해 상대방에게 통지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시작 이후 전국의 감염자가 약 5만 6천 명에 이르는 가운데 코로나 양성자로 등록한 사람은 불과 7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카무라 켄타 기자는 앱 다운로드는 양성자의 등록도 임의로 자율성에 맡김으로 기본이 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플 이용자, 응용 프로그램에 좌지우지됐다. 양성자가 농후 접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인지 근무처의 지시로 자택 대기 상황이 된 여성은 응용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후생성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런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라는 것이었으므로 바로 문의를 보냈더니 좀처럼 대답이 오지 않았기에 무료 전화를 걸면 앱에 관해서는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편지를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며 난감해하였는데요. 또 코코아 알림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였기에 검사 요청을 위해 후쿠오카시의 창구에 전화로 상담을 했지만 후쿠오카시 상담센터 담당자는 알림이 오더라도 앱에 표시가 없으면 언제 양성자와 접촉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PCR 검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함 내용은 국가에 문의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에서는 하루 종일 지나도 응답 없음 상태이며 상담을 받은 직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비용
내용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간은 자택 대기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 여성은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느껴보고 싶지만 정작 통지 부분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에 이 응용 프로그램은 뭐지? 라고 생각했다.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싫고 일단 앱을 삭제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런 접촉 응용 프로그램의 치명적 결함을 몹시 신경 쓰고 있던 전문가는 후생 노동성의 대응 지연을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넷 플러스 연구소 소장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매일 수십 개의 수정을 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제공하지만 이번 후생 노동성의 경우 7주 이상 거의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개발팀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므로 후생 노동성에서 개발 체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역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다수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응용 프로그램의 결함인지의 여부를 포함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코아를 이용하는 또 다른 30대 여성은 알림이 와서 응용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양성자와의 접촉 없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알림은 오보거나 실수라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알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에 접촉 없음 표시에 안심하고 직장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동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근무 초의 대응으로 앱에서 양성자와 접촉 통보가 온 경우는 무조건 자택 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알림의 경우는 접촉 없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노무 접촉자가 아니구나 해서 스스로 확장지어 버렸습니다. 만약 그 통지가 정말로 접촉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코코아 어플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노무 접촉자의 투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8월만 해도 접촉 확인 어플 도입으로 감염을 20에서 30% 막을 수 있는 가능성 검증한 후쿠이 현의 근거를 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감염도 막을 수 있다는 접촉자 확인 어플을 도입했지만 IT 후진국 일본에게는 그것도 가당찮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이없는 사건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IT 후진국 일본이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우편으로 말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들의 송금 실수로 이중 지급되거나 부정 지급되는 경우가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덴에이무라에서는 주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100여 명에게 10만 엔을 이중 수급하여 잘못 지불한 총액만 1억 엔을 초과, 줬던 돈을 다시 회수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고 오사카 네가와야시에서도 역시 실수로 2,196명에게 이중으로 입금 지급되었습니다. 잘못 지급한 금액은 2억 1,960만 엔에 이르며 데이터 입력의 중복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의 공무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우편 신청을 해달라고 호소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본의 허점을 이용해 코로나 지원금에 대량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이중 수급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조폭 등 전문적인 사기단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의 관리가 얼마나 되지 않고 허술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정수급했다는 상담이 급증, 표적이 되는 코로나 지원 혜택, 뒤에는 악성업자들이 라는 기사를 보실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타격을 받은 개인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을 놓고 부정수급을 했다라는 상담이 전국의 경찰과 소비생활센터에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으로 부정수급한 케이스가 눈에 띄고 뒤에는 부정신청을 지도하고 대행해주는 파렴치한 기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소비생활센터에 지금까지 21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7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상담이 급증했다고 하며 담당자는 자격이 없는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부정수급되는 케이스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경찰에 따르면 8월 하순에 체포된 회사 임원의 남자는 부정신청을 지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총 4억 엔의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댓글에 사기 악덕 상법에 정통한 기자라는 분의 글이 있어 같이 보여드릴게요. 부정수급의 실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배의 남자 3명이 체포된 사건에서는 부정신청은 100건 이상, 아이치현
시연의 남자 3명의 신청자 수는 당초 400명이었으나 약 800명의 부정수급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며 금액은 8억엔입니다. 오키나와의 건수는 1,500에서 2,000건 정도이며 그것을 능가하는 15억엔 이상. 예전부터 지적해왔지만 조직적 범죄 그룹이 얽혀있는 상황이 보이면서 수사의 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직 사기를 보고 생각되는 것은 오키나와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입니다. 뒤쪽 세계에서 하나의 사기 방법이 성공하면 그 기법이 공유되고 퍼집니다. 따라서 전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특수사기 상반기 피해 총액이 전년보다 약 23억 5천여만 엔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사기그룹 일부가 이 지원금 부정급여 사기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닌지 억측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부정수급은 만연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허술하면 전국적으로 몇천 건씩 한국 돈으로 몇백억 원의 오류가 발생하는지 허당도 뭐 이런 허당이 없네요. IT 강국 한국과 너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